안녕하세요. 투자로 먹고 사는 남자 투먹남입니다. 시황으로 시작해서 눈여겨보기 좋은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시황. 코스피 시장에서는 318개 기업이 상승을 했고 522개 기업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655개 기업이 상승을 했고 620개 기업이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이어나갔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이어나갔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눈여겨보기 좋은 기업.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자율주행 기업 에스모입니다. 에스모는 2018년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 NDM을 설립하면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실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경우는 대구가 국내 최초입니다. 대구에서 운영하게 될 이 버스는 정해진 순환 노선을 달리며 실제 승객을 태울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운영을 위해 참관인 한 명이 함께 탑승하며 보험도 들어있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입하는 버스는 프랑스의 나부야에서 공급합니다. 에스모는 프랑스의 나부야의 지분을 20.1% 확보했는데요. 19년 하반기 에스모 기업의 대표는 2천만 유로, 원화로 약 270억 원으로 나부야의 등기 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나부야에 대한 경영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 임원이 됨으로써 자율주행 사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측의 말이 있었습니다. 에스모는 나부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와 중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판매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부야는 이미 전 세계 20개국에서 100여 대의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버스에서 먼저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버스는 지정된 노선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코스로 달리는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변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려면 차 자체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카메라, 레이더,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행로가 고정된 버스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사업 부진 탓에 투자금은 철저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재무 건전성보다는 공격적 투자를 지향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비 발행이 투자자들에겐 큰 리스크지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회계상 부채가 계산되지만 주식이 상승한다면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리스크가 높은 종목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하는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 오늘 시장에서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정유와 5G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세 가지 테마에서는 ESV,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3개 기업이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모트렉스는 특별 관계자 및 지분 변동이 일어났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지분율이 60.91%에서 52.65%로 변동됐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모트렉스 투자자들에겐 달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ESV는 감사 의견을 적정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한 점이 긍정적 이슈로 부각된 듯합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3월 2일 1대1 무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보통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오늘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정유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는데 국내는 왜 그대로냐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은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국내 2-3주 후에 가격이 반영됩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유가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되면 세계 경제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시장이 하락하자 공매도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규정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3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이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제서야 나온 개편안이겠죠. 이 개편안으로 공매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